국가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선심성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것이 바로 예비타당성 조사인데요. 정부가 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했습니다. 수도권 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발전 평가 항목을 없애서 경제성에 집중했고요. 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균형 발전 평가의 비중을 늘려서 예비타당성 통과율을 높이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러한 개편 내용을 놓고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진행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명분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세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안과 남은 쟁점들 오늘 아침 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허희영 교수,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선 교수님. 어제 이제 정부가 이제 저희가 소위 예타라고 부르는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안을 내놨는데 좀 총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어제 콩남기 부총리가 이제 어제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 우선 그 회의 장소가 좀 저는 좀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리자는 경제 대책 활성화 점검회의였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주는 뉘앙스가 이 경기 부양, 경제 활력 대책에 문제가 있어서 뭔가 새로운 안을 내놓는 것처럼 보았는데 역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타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DJ 정부 때 IMF 한참 이제 어려울 때 만들었죠. 네, 국가 예산을 99년도였죠. 99년도였습니다. 이렇게 국책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막 가서는 안 되겠다. 사전에 좀 검토를 하자 하고 만들어 놓은 제도가 사실 그때 처음 만들었을 때 경제성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예산이 들어간 만큼 나오는 사업이냐.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2003년 돼서는 진행되면서 이제 정책성도 보아야겠다. 어떻게 돈이 들어간 만큼 나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다. 2006년에는 다시 또 거기에 이제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항목을 넣었고요. 지금은 한 3개 분야를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죠. 근데 그동안 이 3가지를 고루고루 하다 보니까 국가의 국책 사업, 선심성 사업이 그동안 한 850개 정도가 이제 올라왔었고 그 가운데 35.3%가 컷오프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타 제도는 그동안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서 절약된 게 지금 한 154조를 절감을 했죠. 그런데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업이 성공했느냐? 빚 때문에 올라앉은 사업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타만 통과된다고 되는 사업은 아닌데. 어제 내놓은 방안을 보면은 오히려 이미 예타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사업들을 짚어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책 사업 제도 평가 제도를 좀 개선해 보자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보면은 그 동안에 걸림돌이 되었던 심사의 기준들을 그러니까 경제성이 불리한 쪽은 경제성을 완화시켰고 그게 이제 비수도권 얘기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경제성이 아마 인구가 절반 이상이 모여 있으니까. 반면에 국토 균형 발전에서는 분리했죠. 평가를 아예 안 했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예 그걸 빼버리고 이제 경제성하고 정책성만 보겠다.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수능 시험 제도로 보면은 국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는 못하지만 영어 점수 빼고 수학 잘하는 사람은 수학 점수 높여주고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 점수 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잘 작동되던 예타 제도가 이번에 이제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에 있어서 평가 제도를 완화시켰다는 거죠. 오히려 강화시키거나 더 투자할 때는 집중적으로 해주고 막을 건 막아야 되는 그런 효율화를 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내용과 시기면에서 저는 뭐가 좀 잘못됐다. 왜냐하면 내용 면에서도 완화 쪽으로 갔고 이게 선심성의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 하나는 왜 선거가 내년에 지방선거가 총선입니까? 총선이 딱 1년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왜 이 시기에 내놓느냐.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러운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목적이 이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죠. 이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선심성으로 지역에 표를 넣으려는 거 아니냐. 또 하나는 지금 경제가 무척 안 좋죠.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최저임금으로 해서 가라앉은 경기를 일시적으로라도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쏟아붓겠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어제 발표입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우선 또 최 의원님께서는 좀 이번 예타 개편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제도가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성장을 했는데 사실은 거기에 맞춰서 제도들이 적당히 따라와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었던 것들을 이번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아쉬운 면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개편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사실은 상황이 다른데 똑같은 시험을 본다는 게 좀 무리 아니겠습니까? 보면은 서로 다른 이제 문제를 내서 각자 문제를 풀면 해결하면은 이제 통과될 수 있도록 서로 기준을 달리 해줬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KDI 혼자서 하던 그 평가를 다른 곳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제 대상을 넓혀줬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 않던 이를테면 새로 철도 노선이 생기면 사람들이 그전에 차를 가져 다니던 분들이 차를 안 갖고 다닐 수 있는데 그런 환경성으로 개선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점들 기존에 이제 지적됐던 문제점들을 일정 부분 보완하는 조치였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예비 타당성 그 제도 자체는 계속 존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경제성을 이제 조금 그 완화시켜주고 지역균형 발전을 높여줬다 하는데 5% 차이입니다. 5% 차이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이제 명분을 더 줘서 조금 여지를 뒀지만 실제로 많은 어떤 급격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뭐 핵심은 앞서서도 저희가 간단히 짚어봤다시피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예타 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다르게 적용하겠다라는 건지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예타라는 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성이 제일 중요하겠죠. 경제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어떤 정책적 효과를 거둘 것인가는 정책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이 이제 지역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를 놓고 이제 세 가지 항목이 있었는데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실은 지역균형 발전 해봐야 이미 그 계속 점수만 까먹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균형 항목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항목이 아니고 두 가지 항목이 되고 그러면 그만큼의 비중이 경제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경제성, 보통 BC라고 표현하는 경제성을 맞추는 게 훨씬 중요해진 사업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경제성의 그 가중치를 한 5% 낮췄어요. 5% 낮추고 그다음에 지역균형 발전의 사항을 5% 올리고 그럼으로써 인해 가지고 현재보다는 조금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더 열어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그 국영수 과목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국어를 잘하는 학생한테는 국어 점수만 보겠다라는 거고 비중을 늘려주고 그 가점제라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이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에는 국책 사업을 평가받는 장단점들이 다 있었어요. 이 세 가지를 보니까 그래서 이게 균형 있게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쪽에다가 비중을 더 늘려준 거죠. 예를 들어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경제성 비중을 낮췄어요. 5%. 근데 이거를 이제 운영할 때는 밴드를 둡니다. 범위를. 그러니까 25에서 30%는 낮추어졌고 그다음에 지역균형 발전은 30%에서 40% 사이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정이 된 거죠. 5%라고 하지만요, 이 밴드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비수도권일 경우에 경제성을 25%만 반영하고 그다음에 지역균형 발전을 40%를 반영한다면 그 비중치는 15% 차이가 있는 거죠. 5%가 뭐 늘고 줄고 한 거가 아니고 운영상에는 그런 확대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이번에 그 가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는데 이거를 줄이는 제도를 없앴어요. 다 가산점만 하겠다. 올려주는 것만 해주겠다. 그럴 경우에 이제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들이 많잖아요. 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뭐 해서 36개 여기는 지역 거점들이 좀 있죠. 지역 거점 도시들은 그 감점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감점 받을 일이 없어진 겁니다. 지역에 있지만 그래도 인구도 많고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는 데니까 지역균형 점수에서는 감점을 받았는데 이제 그게 없어진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플러스 효과가 있겠네요. 가장 이익을 볼 게 이제 그 지역 거점 도시들이죠. 그러니까 점수 깎일 일이 없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수로 말하면 이제 점수의 상향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타 제도의 어떤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지역 균형 발전일 텐데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서 그 취지가 조금 희미해졌다, 약해졌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토 균형 발전을 세금을 투입하는 점에서 보면 아주 균형 있게 전국에다가 세금을 쏟아부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균형 있게. 좀 제가 너무 냉소적인지 모르겠으나 되게 비판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고루고루 나눠주겠다. 세금을. 너네는 그동안 이러이런 취약점이 있었는데 그거를 평가 제도로 좀 바꿔놨으니까 너네도 그걸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허들을 낮춰줬다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어떤 우려가 되느냐면 아무리 비수도권이건 아무리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주 지금까지 엄격히 KDI하고 키스텝이라고 하는 그 기술평가원이 했거든요. 그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BC 분석에 좀 참여해 봤는데
그 예타 통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35.3%가 탈락을 해왔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분들 어떤 때 보면 굉장히 그 저승사자 같아요. 야, 우리는 이렇게 조사해서 이렇게 제안을 하지만 그분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해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방법을 썼느냐 그걸 확인하고 데이터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운영이 되었던 그 허들이 네.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라지게 된다 또는 아주 많이 낮춰졌다. 그런 효과가 있어서 좀 우려가 되는 거죠. 네,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그 전면 개편이 20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개편이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오히려 이번 예타 개편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수도권이 수혜를 보고 그 혈세 낭비 억제 기능을 했던 그런 예비 타당성 조사가 무력화됐다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거든요. 글쎄요, 저는 수도권이 혜택을 본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문이 되는데요. 네. 그 저희가 생각했을 때 GTX 사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수익성이 나와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익성이 의외로 잘 안 나옵니다.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아주 1.0 그 수익과 비용과 편익을 맞췄을 때 1.0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뭐 혜택을 받던 것도 없고 기존의 경제성만으로 따져봤을 때도 이미 수도권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어드밴티지가 있는 사업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수도권이기 때문에 정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오히려 수도권이 역차별받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이 사실은 최근에 주택가격 상승으로 연결됐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지방 도시들에 대해서 골고루 나눠주는 어떻게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축소 시대로 이제 전환되고 있는데 이럴 때 지방에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지방에 그나마 거점 있는 도시에 좀 더 사람들이 더 모이고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것들이 최고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아까 36개 도시라고 하셨는데 그 사이즈가 진주시보다 경남 진주시보다 크면 일단 마이너스 가점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거보다 작은 지역들에 있는 사업들은 가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거보다 큰 지역들은 일단 마이너스를 받기 쉬웠거든요. 보면은. 근데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진주시라는 아주 작은 도시보다 큰 사이즈라고 그래서 뭔가 이 균형 발전에 저해를 한다. 이건 사실 잘못됐던 거였죠, 보면은. 그러니까 기존에 변화됐던 상황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거점 도시로 더 모여야 했던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뒤늦게 사실은 제도 개편이 이루어졌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이번 예타 개편을 통해서 수도권에 있는 사업들 중에 뭐 좀 수혜를 볼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는 사업들이 몇 개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그거 전에 지금 최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국토 균형을 위해서 좀 더 지역에다 투입하는 것이 뭐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 SOC라든가 이런 사업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과잉 투자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잘못 운영되거나 심지어는요 그 시골에 가 보면은 뭐 공동 편의 뭐 복지 시설이라든가 뭐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고서 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계속 그 운영이 안 되고 그건 다 이제 그렇게 해제해놨던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한번 평가를 해서 좋은 제도로 만들어 보자라는 그 과정이 이번에 빠졌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도권이 오히려 뭐 만만치 않다는 맞습니다. 오히려 역차별되는 면도 있습니다. 수도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성을 더 봐야 되고 지금 근데 이번에 아예 그 국토균형 발전을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60-70%의 비중으로 경제성을 이제 늘렸는데 결국은 되는 사업은 이제 더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 이번에 좀 기대가 되는 쪽은 뭐 그동안 GTX 마지막 구간 제가 좀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신분당선 쪽에 이제 그 수도권 연장하는 게 있었죠. 수원의 홈해질 사업이라든가 연장구 GTX의 B 구간 송도 남양주 구간이라든가 오산 용의고속도로 창동 K-팝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SK가 참여하는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라든가 자동차 주행 시험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정도 이제 경제성 쪽이 늘어나니까 아마 기대감이 이제 늘어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GTX 사업들 A, B, C 사업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A랑 B랑 C랑 다 나오고 있네요. A 같은 경우는 이제 민자로 이제 추진되는 사업이었고 처음에 이제 1.0을 넘어서 사업이 이제 확정이 돼서 착공을 작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C 노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업성이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으로 노선을 막 늘려가지고 수원, 그다음에 저쪽 위에 의정부 위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겨우 이제 수요를 늘려가지고 사업성을 맞추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B 같은 경우가 이제 사업성이 안 나왔는데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남양주 지역에 대규모 이제 신도시가 건설이 될 예정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용객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편익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지금 GTX-B와 이번에 예타 제도 변경의 어떤 상관성을 찾는 것들은 그렇게 큰 영향이 있지 않고 오히려 저는 GTX-B가 경제성이 이렇게 강화되면은 더 이제 점수 맞추기가 그 신도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수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이제 신분당선 그 광교 호매실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3단계 연장 구간인데 여기는 이미 호매실 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이 5천억을 내놨어요. 부담금을 이미 냈습니다. 내서 이제 갖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한 1조 1천억 정도 돼요. 한 절반 정도는 된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5천억은 이미 있으니까 나머지 6천억을 가지고 사업을 평가해서 이게 편익이 맞냐 적냐를 따져야 되는데 기존의 제도는 항상 1조 1천억 전체를 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벌써 돈 내놓고 기다린 지가 7, 8년이 지났는데 아무 계속 안 되는 계속 안 되는 사업. 그런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제도를 이제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요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제도를 보면은 아직까지도 사실 그 면이 일부는 반영이 돼 있는데 명확하게 이제 기준이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제 5월 달에 이제 지침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 사항을 보고 다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에 이제 같은 경우는 경제성을 좀 낮추는 대신에 지역균형 발전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제 포커싱이 맞춰졌는데 그러면 사실 이번 새로 적용될 예타 개편안에 따르면 굳이 경제성이 떨어지는 그리고 사실 효용성이 좀 낮은 사업들이 지어지고 세워지면서 불필요하게 사업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는 가덕도에 있는 신공항이나 부산 뭐 제2공항 같은 것들이 얘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지역에서는 기대가 커졌겠지만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것이죠. 조금 전에 최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수혜자니까 우리가 스스로 투자하겠다, 돈을 내놓겠다, 수익제 부담 원칙이죠. 그런 경우는 아마 정책성에서 이번에 반영이 조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그런 것 없이 순수하게 국가가 다 해달라, 국가가. 지금 부산에는요 아주 뜨겁습니다. 부산은 시장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뭐 100만인 서명운동을 뭐 하겠다, 가덕도에다 짓는다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유치해서 해보겠다는 국책 사업에 뭐 다 해놓은 거를 다 뒤집고 새로 보자 하는데 글쎄요, 뭐 지난달 26일 날 100만 명 서명운동이 끝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1만 명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민들도 그걸 알아요. 저번에 선거 때만 되면 국책 사업이 이렇게 휘둘리는구나. 근데 여기에 이제 불을 붙인 게 바로 이번에 개편 방안인데 이제 허들을 더 낮춰놨으니까 기대감이 커질 수 있겠죠. 지금 지역마다 이걸로 이제 수건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지역에서 뭐 10년 된 사업, 15년 된 사업인데 이거 왜 안 해주느냐? 물론 해주면 좋으나 이것은 이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간이라는 것도 몇 년이 걸리고 심지어 10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역에서는 많은 돈이 풀리니까 보상금이 풀리고 토목이 일어납니다. 건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토건 사업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 사업이 끝났을 때 그 건설까지 끝났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죠. 심지어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얼마 끝나지 않았습니까? 전 국민의 뭐 열광했죠. 그 열기 환호. 그러나 그들이 떠나고 잔치가 끝난 자리에 지금 가보면 12개 그 시설이 지금 태반이 지금 엉망이거든요. 성화대가 올랐던 게 그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불과 뭐 1년에 뭐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은 아니지만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그거 방치하고 지금 엉망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번에 그 국책 사업들이라는 거 하는 것은 몇백억, 원래는 뭐 총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비가 300억 이상 들어가면 다 받도록 의무화했지만 실제로 보면 1,000억, 2,000억 몇 조가 들어가는 사업들이거든요. 과연 그 가덕도 공항 같은 경우에 8년, 뭐 10년 가까이 걸릴 것인데 그때의 지금의 그걸 주장했던 분들이 그 자리에서 남아 있을 것인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예타 개편 자체가 선심성 정책의 남발이 그런 비판이 충분히 이제 받는 사업들도 있죠. 하지만 이제 생각을 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인천공항 같은 경우가 처음 만들어질 때 바다를 메꿔서 거기다가 공항을 짓고 서울에서 한 70km 떨어진 곳에 공항을 짓고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고 근데 거기 1억 명이 연간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을 짓는다? 말도 안 되는 사업이고 절대 지금 같으면 예타를 통과할 수도 없는 사업이에요. 보면. 하지만 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난 20년 동안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이제 활발하게 성장을 할 수 있었고 사실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도 허허 벌판인 테헤란로에다가 깔았지만 그게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냈던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잘못된 투자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예비예요.
비용이 적자가 날 수도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정책적 의지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거를 참조해라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너무 기계적으로 이걸 적용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 결국은 어려운 지역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우리가 또 강화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제도 개편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부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작년, 재작년 그런 면에서 많이 못 미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이번에 이제 추경 편성, 그다음에 내년 예산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더 확장적 재정 정책이 제대로 집행이 된다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 발표한 예타 개편안을 두고 효용성과 실효성을 짚어봤습니다. 최준영 전문위원, 허희영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